어제는요, 또 국회 상임위에서도 지금 여야 대치가 어제는 물론이고 오늘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요, 이틀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야의 대치가 정말 크게 달해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는요, 청문회에 앞서서 전현직 MBC 직원들이 포함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청문회장 앞에서 기습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소 거친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여당은 이런 기습 시위가 국회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네, 실제 국회 청사관리 규정상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경내에서 행진이나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의장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언론 노조원들은 이진숙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이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당초 노조원들은 국회 출입 당시 방문 목적을 면담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시위엔 MBC 아나운서 출신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직접 피켓을 들고 참여해 여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모습 보고 오시죠. 이진숙은 사퇴하라! 본인이 방통위원장 자격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의원 아니신 분들은 내려주세요. 어떻게 그런 뻔뻔한 월급으로 청문회장에 박아서 할 수 있습니까? 주세요. 그분들이 이제 면담을 목적으로 들어오시긴 하셨습니다. 그 일부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언론 노조로 작성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 언론 노조의 시위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야만적 행위라면서 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노조원들이 야당 의원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후보자와 증인, 참고인 출입을 제지하고 겁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과거에도 방통위 국감장인 국회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MBC 언론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인 일은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다면서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국회의장에게 통보를 하고 불법 행위를 주선한 의원과 시위자들에게 즉각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주선한 의원과 시위자들한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 의미는요, 이제 국회 본청에 들어가려면 누군가 국회의원이 우리를 만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방문증을 내주는 겁니다. 어제 저 노조원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만나러 온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불법 행위를 주선한 의원이 누구냐 이걸 가려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요, 또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한테 사과문 낭독 이걸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네, 야당은 어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MBC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세월호 참사 관련 전원 구조 오보를 했던 책임자로 지목해 비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당시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화면에 띄우고 이 후보자에게 그대로 읽을 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 사과문은 챗GPT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웠는데요. 이에 앞서 세월호 참사 오보와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이 후보자는 제 언어로 제 마음을 담아서 사과드렸다며 이혜민 의원의 챗GPT 사과문 낭독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 이혜민 의원이 사과문 낭독을 압박한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사과문 낭독 거부를 빌미 삼아 이 후보자를 세월호 참사의 비극마저 외면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한 치졸한 기획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과문을 읽으라고 윽박지르는 행태는 독재 세력이 자백 문서를 미리 작성하고 서명만 하라며 겁박하는 이 자백 강요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문이 챗GPT로 작성된 점도 꼬집었는데요. 애초에 진정성 없는 사과를 강요하고 사과 자체를 희화화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 그다음에 이진숙 후보자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가 이 청문회 증인 서서를 마치고 이제 증서를 제출한 뒤에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최 위원장이 후보자를 불러 세우면서 회의장에는 이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는데요. 최 위원장은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을 하면서 내가 뻘쭘하지 않냐면서 먼저 이 뼈 있는 말로 성공을 날렸습니다. 이후 이진숙 후보자가 이 최 위원장에게 다가가서 악수한 뒤에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눈 뒤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귓속말로 재차 경고를 날렸는데요. 어제 상황 보시겠습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약속도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던데 지금 저런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 후보는요, 이제 장관급입니다. 물론 장관급보다 조금 높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는 장관급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민주당은 장관급 공직 후보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청문회 날짜를 이틀로 잡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한 차례 반발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루 더 늘리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방통위에 부위원장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헌법상에 또 법상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법적 해석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부위원장의 탄핵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통신위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막겠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MBC 이제 사장인데 만약에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들이 개편이 되면 MBC 사장은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우위의 그 방문진에서 선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 우위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원래 여당 우위로 바뀌게 돼 있죠. 6대 3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6대 3으로요. 지금은 이제 여야가 3대 6인데 그게 바뀌게 이제 되면 6대 3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겁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MBC 사장이 이제 뭐 약간의 친국민의힘 성향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결국 그런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걸 민주당이 이제 목표로 지금 밀어붙이면 사실은 그에 대한 대책도 그 정부 여당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 공방전 과정에 지금 있다. 저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누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뭐 아마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뭐 정권 교체된 상황이니까 그게 민주당의 그 뜻이 관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일단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해석이 갈린다라는 부분은 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 65조의 탄핵 대상자를 보면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도 되어 있지만 기타 법률이 정한 또 공직자에 대해서도 탄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보면 또 7조의 직무대행과 관련된 또 규정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직무대행의 경우에도 권한이 있는 만큼 그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 야당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의 업무만 진행해야 함에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해 오는 것, 특히나 1인 체제로 이런 모든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탄핵 사유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일단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이미 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실에서도 맞는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